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주미애 인사드립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저는 오늘 평화와 통일을 여는 길목 파주 헤이리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꿈을 품고 하늘길 땅길로 넘나드셨던 바로 그 길목입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의 길이 지금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된 조국의 대동맥을 다시 잇고 결의 맥박을 다시 띄게 만들겠다는 민족사적 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4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하며 이 길목에서 보았던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를 기억합니다.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한다면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숙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평화는 늘 해치려는 자와 살리려는 자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 신세대 평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대의 유언인 핵무장론을 포기하고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으로 나아가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시점이라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도 있었지만 불과 4개월 후 김정은 위원장은 저의 신세대 평화론의 화답이라도 하듯이 전향적인 대화 의지가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곧이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었으며 2달 후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상 간의 역사적인 합의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로 결국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분단의 절벽 앞에 선 무기력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포기를 몰랐던 문재인 정부의 집요한 설득과 노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평화, 다시 시작을 위한 최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다음 대통령은 준비된 통찰과 당당한 자세로 이 시기를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한반도 대전환기를 맞아 능동적이며 주체적으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훗날의 통일을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담대하고 주도적인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멈춰선 평화 경제의 꿈을 이루고 평화의 물길을 활짝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청년 세대와 북한의 신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저는 신세대 평화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군사력은 세계 6위의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은 더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선진국이 되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매우 자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입니다. 높아진 나라의 위상만큼 국민의 품격도 높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양극화 국가입니다. OECD 최저 수준의 출생률과 최고 수준의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꾸준히 채워왔지만 여전히 챙기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노력은 했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상실감에 주저앉고 있습니다. 보수야당과 보수 언론 일부 관료들은 그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면서 당장에 시급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도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그자의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뉴스와 80세가 넘긴 노인이 일품을 팔다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겹쳐 들리고 있습니다. 꽁꽁 묶인 돈줄의 가계부채는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어느덧 2,000조를 육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환호할 수만 없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식대로 선진국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민주주의와 인권은 더 활짝 필 수 있는가? 구조화된 불평등과 불공정을 깨지 못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왔던 20세기형 선진국 모델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결코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몇몇 기업은 더욱 부강해질지는 몰라도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국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나라, 21세기형 선진 강국입니다. 나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구조화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지대개혁인 것이고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인 것입니다.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바로 지대개혁입니다. 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받던 시대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집중적 복지가 조화를 이루는 더블 복지 국가를 제안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대폭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는 집중적 복지로 진화시켜 배제와 차등을 없애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획기적인 교육혁명으로 21세기형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바로 이 교육 혁신입니다. 기초학문과 인문학을 포기한 대학 교육만으로는 21세기형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전략적 연대와 협력, 호혜주의에 기초한 세계 질서를 추구하겠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편될 세계 질서에서 선도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21세기형 선진 강국에 걸맞는 국민의 품격을 높이는 나라, 사람이 높은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사람보다 높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높은 것이 없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돈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사람이 권력과 이념보다 높은 세상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주미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 주미의 깃발은 바로 여러분의 깃발이며 이 시대의 깃발입니다. 사람이 높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을 높이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섬기는 것입니다. 국가의 본령 역시 국민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권재민의 정신은 이제 헌법에서 걸어나와 우리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그 평범하고도 간결한 평등의 진리가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촛불 혁명의 정신이며 1300만 촛불의 염원이었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 촛불 광장에 있었습니다. 촛불 시민께 사회 대개혁을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촛불 정부의 탄생을 부탁드리며 수천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10년 만의 정권 교체도 이뤄냈습니다. 이제 촛불 개혁의 완수를 위해 민주정부 4기 정권제 창출의 출발점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촛불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촛불 이야기 그만하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입에 담기를 꺼려 하시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추미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광장에서의 약속을 지키고 촛불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간직해 왔습니다. 촛불 시민이 계셨기에 검찰 개혁의 험난한 여정을 지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촛불 다시 시작! 추미애와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촛불 시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께서 추미애의 정치는 전공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추미애의 전공법 맞습니다. 정의, 공정, 법치, 이것이 추미애의 전공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독재와 분단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우셨듯이 저 추미애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맞서 전공법으로 싸워 이기겠습니다.
추미애의 전국법은 사람을 높이는 나라의 국정 원칙이 될 것입니다. 국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허술하게 쓰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개혁 의지와 강단 있는 추진력으로 선진 강국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선택적 정의와 가짜 공정, 초법적 행위에 맞서 정의와 공정, 법치의 나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흔들며 공적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들은 정의와 공정, 법치의 이름으로 단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개혁의 정치로 신속하게 전열을 정비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일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가슴으로 공감합시다. 사안의 본질에 집중하고 유능하게 해결해 갑시다.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철저히 학습하고 중장기 해결책을 제시하며 실천해 갑시다. 소속만이 민주당이 아니고 정신도 민주당으로 무장합시다. 민생과 민주주의와 평화와 인권의 재단에 바친 선배 동지들의 피어린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민의 명령을 자각합시다. 국민의 저절한 고통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섭시다, 여러분. 개혁 정치의 대오를 갖추고 사회 대개혁의 깃발을 들어 다시금 우리 모두의 심장으로 뛰도록 만듭시다. 저 추미애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 선언이었습니다.